여러분, 중국 경제에 부채 망령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은행까지 지금 파산을 했습니다. 아이쿠야, 이런 생각이 들죠. 지방상업은행이기는 한데요. 바오상은행이에요. 바오상은행. 2059억 위안입니다. 부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하면 34조 5,8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난달 23일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네 번째 은행 파산입니다. 네 번째 은행 파산. 야,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중국이 국유 기업들이 지금 많이 파산을 하고 있잖아요. 국유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지방은행까지도 지금 파산을 한다. 이야기는요, 부채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는요, 와, 여러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25조 8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4,335조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까지 가잖아요. 가계부채까지 가면 1인당 평균 부채가 12만 7천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2,133원이에요. 2,133만 원. 죄송합니다. 2,133원. 죄송합니다. 2,133만 원입니다. 게다가 5억 6천만 명이 은행에 잔고가 제로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들조차도 저축 대국이 부채 대국 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부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난해 4분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300.5%였거든요. 올해 3분기 말에는요 336.0%입니다. 336점. 1년 사이에 36%가 올라간 거예요. 거의 36%. 2015년에 총 부채 비율이 264.1%였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71.9%가 5년 새에 늘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과연 중국의 부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중국의 은행, 부채 국유 기업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풀고 또 경기 부양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중앙은행조차도 위기로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여기는 세 가지가 예년의 부채 리스크하고 좀 다르다. 자칫 잘못하면 부채발 위기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국유 기업의 디폴트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사실이에요. 국유 기업의 디폴트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의 기업이 디폴트가 많아진다. 이게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유 기업이라면 전혀 안 망했어요. 2016년만 하더라도 보세요. 394억 위안 정도가 디폴트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점점 커지죠. 2019년은 1494억 위안입니다. 2020년에는 1370억 위안이지만 이거 11월까지예요. 12월 날 또 디폴트까지 가면 2019년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두 번째는요. 핵심 기업 있잖아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2025년까지 적어도 10개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 1등을 하겠다. 이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을 내세우고 간단 말입니다. 기업을 내세우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청화유니 그룹이에요. 이건 반도체 기업이에요. 반도체 기업. 반도체 기업이 디폴트 선언했어요. 지금 청화유니 그룹을 포함하면 중앙의 국유기업이 13개, 지방의 국유기업이 65개. 게다가 지방의 상업은행도 지금 금액으로 죄송합니다. 금액이네요. 청화유니 그룹 같은 경우는 13억 위안이네요. 그죠? 화천자동차 지방 국유기업인데 여기도 65억 위안이고요. 융청다이맨이라고 이거 석탄 캐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10억 위안. 바이오상은행 지방상업은행입니다. 65억 위안.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의 디폴트 사례가 많아진다. 이게 또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융청 메이텐이라는 이 지방 국유기업인데요. 이게 허난성이거든. 허난성에 있는 국유기업인데 광산기업입니다. 이게 랴오냥성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80%예요. 허난성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파산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지방정부의 어떤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는 사실이에요. 지방정부에. 지금까지는 이게 지방정부까지 엮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여기다가 금융권의 타격까지도 지금 연쇄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국유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디폴트한 채무 불이행하라는 데가 민영기업보다가 민영기업의 퍼센트가 57%고 국유기업 보세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로 계속 드러나고 있고 지방정부가 투자한 금융권이 부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게 금융위기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가 지금 부실을 많이 숨겼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지방정부가. 실제 중앙정부에서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리커참 중국 총리죠. 지방정부에다가 숨겨진 부채 정황 사실대로 말해라. 너네 말 안 하면 쉽게 말하면 자르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부채가 많아서 결국은 파산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의 어떤 경제 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이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뒤에서 돈을 계속 밀어준답니다. 그러면 국유기업들은 그 돈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흥청망청 써요. 흥청망청. 내가 중국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통이 커. 그러면서 기업 규모를 엄청나게 확장하죠. 엄청나게. 근데 이게 시장 경제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흥청망청 쓰고 저렇게 흥청망청 투자를 하다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반도체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한 170조 원이에요. 170조 원을 그냥 갖다 쏟아버렸어. 돈만 쏟아부으면 인재를 가지고 오고 사람을 끌고 가고 해서 반도체 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삼성 출신의 CEO들 데리고 가고 삼성의 엔지니어들 데리고 가고
반도체에서 나오면 다 데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반도체 굴기를 해왔지만 실제 그 능력은 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투자는 하고 벌릴 줄은 알았는데 효율성은 못 갖췄다는 거예요. 운영 능력은 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정부가 자금 지원을 계속해서 막 엄청난 자금 지원을 계속해 줬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적을 내지 못하고 뭔가 하웨이는 분명히 실적을 냈잖아요. 그죠? 5G 장비에 대해서 1등이 되고 그죠? 휴대폰에 대해서도 전 세계 점유율이 뭐 1등을 갔다가 2등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화웨이는 그 실적을 따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반도체 실적을 못 내요. 첨단 기술이고 기술 자체가 초격차를 가져가야 되는 거. 초정밀 기술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한국이나 대만의 기술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어. 실적이 없으니까 대규모 투자는 해놨는데 실적은 따라오지 않고 시장 경제에서는 퇴출이죠.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한다? 이것도 겁나는 거야. 지금 중국 정부도요. 계속해서 국유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겠다. 한계 기업은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듯 보입니다. 판단한 듯 보입니다. 결국 저는 시장이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경제가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저렇게 하다가 결국 저 부채에 눌려서 중국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는 허상이라고 봐요. 허상. 정부가 돈 풀어서 만든 허상. 싼 제품은 잘 만드는데 과연 첨단 기술도 그만큼 앞으로 땡겨서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고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장 경제에 대한 아주 핵심 원리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면 중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